자, 봐. 아까 집합의 연산, 기호들 배웠지? 의미도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연산들을 해보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에 앞서서 우리 저 연산 법칙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할 거예요. 아까 뭐 이제 결합 법칙이나 분배 법칙에 대해서 살짝은 설명을 했는데, 자, 어떠한 연산 법칙들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 법칙 다 갖고 있다고 보면 돼. 일단 교환 법칙이 성립하죠. 자, 어떤 기호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는 거야, 지금?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하여 교환 법칙이 성립하더라. 자, 그래서 A 합집합 B하고 B 합집합 A가 같다. 이렇게 보는 거고, 역시나 A 교집합 B하고 B 교집합 A가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무슨 소리야, 요거는? A와 B 합해 놓은 거. 요것도 B하고 A 합해 놓은 거. 똑같은 거잖아, 그치? A, B의 교집합이랑 B, A 교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구성원들 겹쳐놓은 거니까. 역시나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연산법칙 많이 나올 거거든. 그거 우리가 다 증명이 아니고 사실 뭐예요? 확인하는 과정. 뭘로 확인한다 했어? 벤 다이어그램으로 많이 확인한다 그랬어.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이제 결합 법칙이야. 결합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결합 법칙 역시나 합집합과 교집합에서 성립할 거야. 자, A 합 B 합집합 C라는 녀석과 A 합집합 B 합집합 C라는 녀석은 같다. 마찬가지. 교집합으로 싹 다 바뀌어도 어떻다? 같다라는 거야.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이것도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분배 법칙이야. 분배 법칙. 내가 다 확인해 줄게, 여기다가. 알겠지?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 A 합집합의 B 교집합 C는 어떻게 된다고? A 합집합 B하고 A 합집합 C하고의 교집합과 같다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A 교집합 B 합집합 C라는 녀석은 A 교집합 B라는 녀석과 A 교집합 C라는 녀석의 합집합으로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자, 요거 세 개를 우리가 한번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자. 근데 이거는 너네들이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자, 이런 식으로 A, B 집합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A 합집합 B는 색칠이 어떻게 돼? A랑 B랑 합해놓은 거니까 이렇게 색칠이 되잖아, 그치? 그쵸? 마찬가지 B 합집합 A도 근데 이렇게 되잖아, 색칠이. 그러니까 같다고 볼 수가 있고, 자, 여기 A 교집합 B, B 교집합 A도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으로 똑같이 색칠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교환 법칙은 그냥 바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결합 법칙을 한번 우리가 3개짜리 벤 다이어그램 그려볼 건데, 3개짜리 벤 다이어그램 아직 안 그려봤죠? 어떻게 그리는지 모르잖아, 그치? 3개짜리 벤 다이어그램은 이런 식으로 그려요. 이거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데, 나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그려. 그리고 보통 문제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하나 더 그려볼게. 네, 두 개를 비교해야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기준을 한번 잘 살펴보면 돼. 벤 다이어그램은 우리가 집합,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림으로서 집합 하나가 존재함에 따라서 다른 집합과의 관계들, 이런 걸 다 표현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전체 집합이 이렇게 한번 있다라고 해보자.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처음에 하나짜리 벤 다이어그램을 집합을 이렇게 그리는 이유도 뭐 어떻게 그려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하나를 그린 순간 A의 안쪽 영역과 A가 아닌 A의 바깥쪽 영역 두 개가 이제 구분이 되잖아. 맞아? 그래서 여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 이 상황에서 내가 집합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거든.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추가를 해야 되냐면, 거기에도 역시나 그 B라는 집합 안에도 A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있어? 전체가 A의 구성원이 있거나, 그러니까 A에 속해 있거나 속해 있지 않거나 하잖아. 근데 B가 추가가 되더라도 뭐야? B 안에 있는 애들에서도 A에 속해 있거나 속해 있지 않은 애들, 이렇게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B라는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집합의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왜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놓으면, 근데 꼭 이런 모양만 있다라고 하는 건 아니야. 다른 모양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요 부분, 순수하게 A만 존재하는 부분과 순수하게 B만 존재하는 부분, 그 다음에 A와 B의 공통 부분, 둘 다 아닌 부분,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그 경우를 나누면 이런 거지. A, B에 둘 다 속해 있거나 한쪽에라도 속해 있지 않거나 둘 다 속해 있지 않거나, 그러니까 모든 상황은 이렇게 분류가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총 4가지의 케이스가 존재를 모두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이 케이스 존재하죠, 여기. 이 케이스는 여기 존재하고, 이 케이스는 여기 존재, 이 케이스는 여기 존재.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 그려야 되는데, 다행인 건 뭐냐면 우리가 웬만큼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2개짜리, 3개짜리에서 웬만하면 다 풀려요. 오케이. 그래서 2개짜리, 3개짜리만 일단은 알아두시면 되고, 4개짜리도 쌤이 그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 영재 수업을 들을 때 거기서 4개짜리 한번 그려보라 했어. 우리 애들한테 다 시켰어. 근데 그거를 그려낸 애가 있더라고. 너네랑 똑같을 거야. 4개짜리 그리라면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렸어요. 진짜 아무 생각 없었어. 그때는 원리도 몰랐지. 요렇게 그렸나? 요렇게 그렸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애들 많겠죠. 근데 이렇게 그림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런 모든 케이스를 다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데, 모든 케이스면 2의 4제곱이니까 16개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은 한 13개인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16개가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뭔가 빠진 케이스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그림을 그려봤을 때 우리만의 정답이 있었죠. 우리만의 정답이. 그거는 궁금한 사람들은 DM 하세요. DM 안 써놨네. 뭐 알아서 해. 어떻게 알아가지고 해. 다른 강의 보다 보면 있겠죠. 자, 어찌됐건 3개짜리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고, 한번 나타내 볼게. 요 앞에 거, 이게 1번, 여기 2번, 여기 1번, 여기 2번. 일단 첫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A 합집합 B를 먼저 할 거야. 그럼 합집합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 그 2개를 같이 색칠하는 거니까 A 합집합 B는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A 합집합 B야. 그 다음에 여기는 A만 할게. A만 이렇게. 이렇게. 자, 2번째. 여기는 C를 합집합해야 되니까 C를 갖다가 이렇게 같은 이렇게 색깔로 체크해 볼게요. 같은 색깔이 아니고 같은 이렇게 B금으로. 여기도 역시나 B 합집합 C죠? 여기 이렇게 체크해 볼게. 자, 그럼 어떻게 돼? 어떻게 돼? 내가 이거를 B를 반대로 칠 걸 그랬어. 아래 뭐도 해야 되는데, 교집합도 해야 되는데. 아닌가? 상관없구나 어차피. 자, 어찌됐건 어때요? 다 색칠이 되어 있는데 색칠된 부분만 딱 떼보면 둘이 똑같지. 요런 식으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되겠어? 내가 이걸 다 해주려고 그랬거든? 근데 생각해보니까 너네들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림 그리는 거에 색칠하는 거니까. 내가 이거 다 해주잖아? 그럼 너네들 분명 넘기거든? 그럴 것 같아. 너네들이 직접 해봐. 이거 숙제다. 이거 안 하면 성적 안 나옴. 오케이? 이런 것들이 있다. 기본적인 연사 법칙들이고요. 옆에다가 쌤이 좀 정리들을 해놨죠. 그거 중에서 몇 가지 좀 볼 건데, 역시나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 1번, 2번 교환 겹칙, 교환 겹칙이 뭐야?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있고요. 3번에 분배 법칙이 있고요. 4번에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거, 합집합과 교집합의 뭐야? 성질이죠. 연산 성질. 5번도 똑같고 6번도 똑같고 7, 8 뭐 이런 거 다 이제 똑같은데, 우리가 여기에 지금 보면 12번부터 좀 달라요. 12번을 좀 보시면 A에
A 합집합 B의 여집합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일단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확인해 보면 이게 맞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 오케이. 근데 이거를 누가 만들었는지 아니?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 그 유명한 누구예요? 별로 안 유명하죠, 사실. 근데 거기 거 배운 애들은 다 알죠. 드모르간 씨가 만들었어요. 드모르간. 그래서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이거든요. 드모르간의 법칙. 그러니까 여집합을 하면은 약간 어떤 느낌이야? 분배 법칙 느낌으로 갖다가 C를 하나씩 배분해주고 여기는 부호 바뀐다. 요렇게. 그죠? 연산 기호가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A 교집합 B의 뭐도 여집합도 어떻게 됩니까?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자주 쓰는 거기 때문에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지? 자, 다음 13번.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A 합집합 B가 뭐면 A 합집합 B가 공집합이면 어떠한 두 집합을 합쳤는데 이게 원소가 없대. 그럼 이건 무슨 소리야? A도 뭐고 공집합이고 B도 뭐다? 공집합이다. 이런 소리죠. 그래서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왜 알려주시죠? 그냥 뭐 알려주는 거예요. 네, 알려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 A와 B의 교집합 이원은 뭐야? 전체 집합이야. 그렇다면 뭐예요? 자, A와 B의 교집합이 전체 집합이야.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나? A 교집합 B는 A의 부분집합이기도 하고 B의 부분집합이기도 했던 거 기억납니까? 결국 이걸 이용해 보면 A하고 B가 전체 집합에,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고 전체 집합이 B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소리잖아. 근데 우리가 부분집합이라는 것 자체를 논할 때 전체 집합 안에서만 우리가 보기로 했었죠. 그럼 전체 집합 안에서 보는 건데 전체 집합의 부분집합인데 그거의 부분집합이 또 전체 집합이야. 무슨 소리야? A도 뭐고? 전체 집합이고 B도 뭐다? 전체 집합이다. 요거 두 개가 동시에 성립을 하겠다. 이런 거를 알려주는 거야. 알겠니? 자, 넘어갈게요. 자, 14번. 자, 14번. 만약에 이제 A 합집합 B가 얼마고 전체 집합2고 and A 교집합 B가 뭐라면? 공집합이라면 그럼 그림 모양이 어떻게 나오겠어? 그림 모양이? 요런 모양이? 정말 점팽이처럼 그린다 그죠? 난 마음이 넓은 사람이니까 크게 그려도 되는데 그치? 그럼 A랑 B랑 합쳐서 전체 집합이면은 그럼 어떻게 그려야 될까? 일단 A랑 B랑 교집합이 없으면 보통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죠? 서로소니까 이렇게 그리는데 A랑 B랑 합친 게 전체래. 그러면 이거밖에 없구나. 조금 더 그림을 쉽게 그려보면 이렇게도 그릴 수 있죠. 요 그래프 그려보면 전체인 U가 이렇게 있는데 절반 쪼개가지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다. 이렇게 하면 A 합집합 B가 전체 집합이고 A 교집합 B가 없죠 지금.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에? A의 여집합이 B가 된다는 사실이죠. A는 B의 여집합이고 A의 여집합은 B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 오케이. 자, 이걸 어떻게도 볼 수 있어 그러면? 이 두 개만 봐봐. 이 두 개가 같은 말 아니야 지금? 여기에다가 C 붙이고 같은 집합이니까 여기다 여집합하면 여기도 여집합 돼서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 나오는 거 복습 한번 할 수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 15번.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임의의 A에 대하여. 임의의라는 말은 무슨 소리? 내가 어떤 A를 데리고 와도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모든이라는 소리야. 모든 집합 A에 대하여 내가 어떤 집합을 갖고 와도
x라는 집합이랑 합집합을 했을 때 a가 나온다라고 하면, 근데 어떤 집합을 갖고 와도 얘랑 합쳤을 때 a가 된다라는 말은 무슨 소리야? x라는 자식이 무슨 집합? 공집합이어야 되지 않겠어? 자, a라는 집합이 어떤 집합이 될지 몰라. 오케이? 근데 이 x라는 집합은 정해져 있잖아. 이 x라는 집합이 여기에 어떻게든 속한다 이런 소리 아닐까? 그죠? 요거는 우리가 확대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x가 모든 a에 대하여 부분집합이다 라고 할 수 있으니까 x는 공집합이 되겠네요. 맞죠? 다음, 이미 a에 대하여 만약에 교집합이 누가 되면 a가 되면,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야? a가 모든, 내가 a를 어떤 걸 갖고 와도 x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소리니까 x는 뭐가 되는 거야? 전체 집합이 되는 거지. 이렇게. 이 말뜻이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은 그러니까 저번 시간이 아니지, 바로 저번 영상의 뒷부분에 요 설명을 해놨으니까 부분집합 관련된 거 그거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지?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고 우리는 다음 넘어갑시다. 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한번 볼 거예요. 자, 저번에 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살짝 알려줬었죠? 근데 내가 여기 이렇게 써놨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것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 거야. 벤 다이어그램의 확장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자, 집합 A, B 두 개짜리 어떻게 그릴 수 있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이 전체 집합, 자, 이렇게 할까? 자, 1번 집합 A, B라고 하면은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다. A 이렇게 그리시고 B 이렇게 그려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집합 A, B, C 세 개짜리 한번 그려볼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조금 크게 이렇게 그려서 A라는 녀석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고 B라는 녀석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고 C라는 녀석을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시면 돼.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4개짜리 있잖아. 4개짜리도 한번 알려줄게. 4개짜리는 이제 그리는 사람마다 방법이 달라요. 하지만 쌤은 그냥 쌤이 그 어린 시절 그렸던 걸로 한번 해볼게. 집합. 이거 되게 멋있게 그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근데 쌤은 막 멋있지는 않아요. 그냥 저기에다 하면 추가할 거라서 이 정도? 잘 봐야 돼. 자, 원리를 알고 나서 그리는 겁니다. 너무 A를 크게 그렸는데 괜찮겠죠? 자, 이렇게 그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D를 그릴 건데, 자, 일단은 이 A, B, C에 속해 있지 않은 녀석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그리면 이게 D의 일부분이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지금 그 A, B, C에 모두 속하지 않은 놈이 나오죠. 그 다음 B하고만 겹치는 놈을 한번 만들어 보면 이 선은 들어가면 안 돼, 그치? 그러니까 이 안에서 뭔가 또 나누어야 돼, 이 부분을.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이렇게 나누면 좀 B만의 부분을 내가 2등분 한 거잖아, 그치? 그 다음 C만의 부분도 한번 2등분 해볼 수가 있어. 요거는 조금 우리가 조심을 해보고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다 2등분 하면은 어떻게 돼? 2개씩 나오잖아. 그런 원리야.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요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요건 이제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려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쌤은 최대한 6개까지 한번 그려본 것 같아요. A부터 F까지. 그러니까 이제 뻘짓이야, 뻘짓. 고등학교 때 야자 시간이 필수였거든요. 쌤 공부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애들하고 이제 오목을 두거나 이제 몰래, 뭔지 알죠? 이게 책상 붙어 있잖아. 붙어 있으면 이렇게 나 이제 여기 책 이렇게 두고 아래다 공책으로 이렇게 책상 사이에 이렇게 두고 옆에도 친구 이렇게.
그럼 이렇게 딱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렇게 공부하는 척하다가 딱 이렇게 보고 옆에서 싹 보고 공부하는 척하다가 딱 이렇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오목을 했었는데 그때 유일하게 이건 수학이잖아, 그지? 재밌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거 그리면서 시간 때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공부 열심히 하세요. 이러기 싫으면. 자, 아무튼 뭐 여기까지. 이거 뭐 그냥 뭐 재미로 한번 해본 거고. 이걸 왜 그렸어? 이거를 지금 집합의 원소의 개수 하는데 왜 그리는 거야? 셀라고, 개수 셀라고. 개수 원리가 어떻게 되나 한번 보려고 하는 거야. 자, 우리가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어떻게 나타내기로 했냐면 집합 A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n의 뭔가 n의 이제 집합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로 했죠. 근데 우리가 집합의 연산을 배우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뭐 A의 원소는 몇 개냐, B의 원소는 몇 개냐 이런 걸 물어보고 싶지 않은 거야. A와 B의 뭐 합집합의 원소는 몇 개냐, 뭐 이런 걸 물어보고 싶은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일단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를 한번 써보려고 해.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를 한번 써볼 거다. 자,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일단은 흔히 생각하기에 그렇지. 일단 A랑 B랑 합쳤으니까 여기서도 A의 원소의 개수랑 B의 원소의 개수랑 합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오케이.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지금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여기가 분류가 되니까요. 여기를 한번 내가 A, 스몰 a,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 그러니까 여기 안에 속해 있는 사람 수를 내가 한번 이렇게 원소의 개수를 한번 이렇게 해봤다는 소리야. 그럼 내가 구하려고 하는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거든요. 이렇게. 자, 근데 지금 하는 걸 보면 A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면 A 플러스 B가 돼, 그지? 그다음 B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돼? B 플러스 C가 되죠. 근데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너네 둘이 같니? 안 같아요. 왜 안 같아요? 지금 A와 B에 같이 들어있는 놈들을 한 번 더 더해줬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한번 뺄 필요가 있어요. 누구를? B를 갖다가 뺄 필요가 있어요. 이 B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야? 교집합이죠. A 교집합 B다. 왜 는이지? 빼기지? 빼기죠, 빼기. 요렇게. 이렇게. 이해되나? 요렇게 우리가 써줄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써줘서 구할 수가 있고요. 자, 너랑 자리 바꿔도 상관없죠. 이해돼? 그러니까 이항이란 걸 우리가 공부를 했으면 너를 넘긴 플러스가 되고 너를 넘긴 마이너스가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교집합의 뭐도 구할 수가 있어, 원소의 개수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해되겠어? 자, 마찬가지 3개짜리 집합도 한번 볼 거야. 잘 나오나 한번 확인 한번 할게요.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3개짜리 한번 해볼게. 그럼 여기를 8개나 해야 되잖아. 8개. A, B, C, D, E, F, G, H. 너무 많은데? 뭐 어쩌겠어. 합니다. A, B, C, D, E, F, G, H. 쌤 왜 알파벳을 그런 순서로 써요? 내 맘이야. 몰라요. 자, 한번 해볼게. 이것도 마찬가지야. N에 A 합집합, B 합집합, C를 한번 구해보려고 해요. 마찬가지야. 한번 색칠을 칠해보면 되지. 내가 더한 거는 색칠을 칠해보면 되는데 N의 A랑요, N의 B랑요, N의 C를 한번 더 해볼게. 그러면 지금 N의 A랑 N의 B랑 N의 C를 더하면 여기는 몇 번씩 더해졌지? 이 노란 부분은 몇 번씩 더해졌어? 2번씩 더해졌고, 이 G라는 부분은 몇 번 더해졌어? 3번 더해졌지. 그래서 생각하는 거야. 근데 저 D를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지? A 교집합, B 교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나타내나? 아니잖아. 그래서 그냥 한번 요거처럼 교집합 한번 빼보자. A 교집합 B랑 B 교집합 C랑 A 교집합 C랑
요거 이렇게 세 개를 빼보자 했는데 지금 보니까 노란색은 그러면은 한 번씩 여기 한 번 빠지고 여기 한 번 빠지고 여기 한 번 빠지니까 다 괜찮아. 이제 노란색 부분은 한 번씩만 더해진 거잖아, 그지? 근데 이 파란색 부분은 세 번이 더해졌었다가 세 번을 빼버렸으니까 이제 안 더해진 거야, 사실은. 이해되겠어? 그래서 이 부분 다시 더해줘야 돼. 근데 이 부분은 나타내기가 쉽죠. 어떻게? 몰랐어. n에 A 교집합, B 교집합, C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 이 식만 잘 알고 있으면 돼요. 이 원리만 잘 알고 있으면 돼. 자, 한번 볼까? 하나짜리 더하고 두 개짜리 빼는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합집합의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 근데 유한집합 이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해? 하나짜리를 더하고 두 개짜리 빼는 거야.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볼까? 하나짜리 더하고 두 개짜리 빼고 세 개짜리 더하고. 벌써 규칙 옵니까? 규칙 알겠어? 네 개짜리 어떻게 해? 하나짜리 더하고 두 개짜리 빼고 세 개짜리 더하고 네 개짜리 빼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다섯 개도 다 가능해요. 오케이? 우리가 이걸 알고 있으면 나중에 원소의 개수의 최대 최소를 나중에 할 거거든. 정말 어려워하는 애들 진짜 어려워하는데 그거 할 때 우리가 요걸 이용해서 써먹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한번 해볼까? A 합집합, B 합집합 C면은 A, B, C, D, E, F, G까지 있잖아. A, B, C, D, D, E, F, G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어이구야. 자, A, D, G, E가 있어. 안 할래 이거. 야, 나 안 할게 이거. 너네들이 한번 해봐. 내가 괜히 알파벳을 써가지고 그치? 그냥 설명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자, 아무튼 합집합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네 개짜리 굳이 쓰진 않을게요. 이해되셨어? 요거를 우리가 이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 아래 나와 있는 스킬 집합의 분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알파벳으로서 나눠지는 모든 구역에 해당하는 원소의 개수, 그 안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집합을 분해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겁니다. 오케이?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시고요. 넘어갑시다. 자, 다음 이제 여집합과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볼 건데 여집합부터 한번 보자. 자, 요놈의 원소의 개수를 한번 보고 싶어요. 근데 여집합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려보면 집합 분해를 쓰면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요 바깥 부분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는 요 안에 있는 애들, 그러니까 A하고 B라고 한번 나타내 볼게요, 원소의 개수를.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제 N의 전체 집합, 그러니까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A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를 빼버리면 되겠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고요. 다음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역시나 벤 다이어그램 그렸을 때 A라는 놈과 B라는 놈이 이렇게 있을 때 A 차집합 B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디야? A 순수한 A죠, 순수한 A. 그래서 A, B, C, D라고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거는 A야, A.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는 이런 식으로 한번 나타내 봤으면 좋겠어. N의 A 마이너스 N의 A 교집합 B 이렇게. 그러니까 이 A라는 놈에서 이 B 이거 뭐야? 소문자 B. 요것만 우리가 제거를 해줘서 한번 구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해도 되겠어 사실. 한번 만들어 보면 엄청 많지. A 합집합 B에서 뭘 뺄 수도 있어? N의 B 원소의 개수를 뺄 수도 있겠죠. 이런 거는 뭐 너네들이 한번 만들어 보면은 무수히 많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점점점 해줄게. 이 정도만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 알겠니? 자, 여기까지 하고 대칭 차집합으로 넘어갑시다. 자, 보자. 대칭 차집합. 대칭 차집합이라는 개념은 사실 이제 뭐 교과서에서는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문제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그러니까 연산 기호가 있어요. 뭐 세모라고 보통 많이 나타내는데,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뭐 딱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연산 기호는 아니야. 연산 기호는 아닌데 되게 많이 나오는 연산이라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의 정의가 되어 있으면 돼요. 어떤 이러한 A하고 B 사이의 연산 기호를 새롭게 정의를 해놓은 문제에서 이 연산 기호가 뭘 의미할 때 A의 이제 뭐 A 빼기 B죠.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의 합집합을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연산으로 정의를 할 때 우리 이러한 집합을 대칭 차집합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이 연산 기호를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어떠한 모양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일단 합집합이니까 같은 빗금을 치면 되겠죠. 교집합은 스테이크를 먹어야 되니까 스테이크 찾아야 되니까 다른 이제 빗금으로 그리는 거고, 여기는 이제 A 차집합 B라는 거는 순수한 A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A의 부분만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고, 자 B 차집합 A는 순수한 B의 부분만 체크를 하면 되니까 이런 식의 벤 다이어그램 모양이 나왔을 때 우리는 이거를 대칭 차집합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표현 말고도 되게 많은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거든. 근데 대표적인 표현은 이렇게 쓰는 거야. 자, 이게 정의이지만 이런 식으로도 내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 A 합집합 B에서 뭘 빼주는 거야? A 교집합 B다. 이렇게. 그죠? 색칠해 놓은 거에서 요 가운데 부분만 빼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 교집합은 사실 내가 뭐라고 했어? 스테이크라고 했습니까? 스테이크.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스테이크를 먹는다라는 표현을 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 A 합집합 B, A 이렇게 빗금칠하고 B 한번 싹 반대쪽으로 빗금칠했는데 중간에 뭐가 있어? 스테이크가 있죠. 그거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어? 먹고 싶죠. 그걸 먹었더니 뭐가 된 거야? 대칭 차집합이 된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편해요. 대칭 차집합은 합집합 마이너스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 아니야, 합집합 마이너스 교집합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성질 한번 봅시다. 성질. 흔히들 연산 법칙, 이것도 연산 법칙이 성립할까라는 건데, 일단은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을 하네요. 1번, 2번. 자, 교환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A 연산 B는 교환 법칙이니까 B 연산 A랑 같다라는 거야.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이거 뭐 순수한 이거잖아. 순수한 A랑 순수한 B의 합집합은 순수한 B와 순수한 A의 합집합과 똑같다. 이 합집합의 뭐니까? 합집합의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이것도 교환법칙이 성립하겠죠. 다음, 결합법칙도 성립한다라는 거야. A 연산 B, 이거 연산이라고 읽으면 돼요. 이렇게 새롭게 정의된 연산 기호는 우리가 그냥 연산이라고 읽으면 돼. A 연산 B 연산 C는 A 연산 B하고 C 먼저 이렇게 연산, 요거랑 똑같다는 거야. 그러면 이 세 개짜리를 한번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요, 여기 세 개짜리 한번 그려줄게. 어느 정도의 규칙이 있어요. 자, 어떻게 되냐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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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러니까 뭔가 하나 건너서, 그지? 근데 절대 뭐는 아니야. 바깥쪽은 아니야. 그러니까 바깥쪽으로부터 이제 경계선 하나 걸러서 색칠을 해주면 그게 다 대칭 차집합이 돼요. 오케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성질이에요. 세 번째 성질. 이제 성질은 어렵지 않아. 3번. 어떻게 돼? A 연산 공집합. 자, 일단 역시나 뭐 성립? 교환법칙 성립하시니까 공집합하고 연산 A. 자, 이거 어떻게 나오겠어? 선생님 조금만 해보면 되죠? 뭐라 했어? 차집합 하지 말고 합집합에서 교집합 빼라고 했잖아. 합집합이 뭐야? A. 교집합이 뭐야? 공집합. A에서 공집합 빼면 뭐 나와? A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이해가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자기 자신과의 연산을 해보려고 해.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역시나 뭐 둘이 자리 바꿔 똑같을 거니까 합집합이 얼마고? A고 교집합이 얼마야?
A죠. 그럼 A에서 A 빼니까 어떻게 돼? 공집합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이거 두 개를 가지고 뭐 아주 짜증나게 이게 재난 문자 와가지고 끊겼거든요. 다시 찍습니다. 예. 자, 그럼 내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런 거야. A의 연산의 A의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연산의 A의 연산의 점점점 연산의 A 요런 걸 뭔가 만들어 볼 수가 있어. 이해되니? 이걸 이용해서 왜? A 연산 A 한 번 나와 공집합 나오지. 그럼 공집합이랑 A랑 연산 한 번 나와 A 나오지. A랑 또 A랑 연산 한 번 나와 공집합 나오지.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이러한 녀석의 개수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이게 만약에 홀수개야. 홀수개. 그럼 어떻게 돼? A가 홀수개야. 그럼 A가 하나 있을 때 어떻게 돼요? A가 되잖아. 홀수개면 뭐가 되고? A가 되고 짝수개면 뭐가 돼? 공집합 되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우리가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이해되니? 넘어갑시다. 4번. 자, 이번에 여집합과 한번 해보겠다. A 연산 A의 여집합 한번 생각해 볼게요. 5번까지 적을 거니까 공간 충분하겠죠? 자, 연산해보면 둘의 합집합은 얼마고? 전체 집합이고 마이너스 교집합은 없죠? 공집합이니까 어떻게 돼? 전체 집합이 되네. 맞네. 한 번 더. A하고 연산 이번엔 누구? 전체 집합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A랑 전체 집합이랑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 교집합은 A. 그럼 전체에서 A 빼면 어떻게 돼? A의 여집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왔다 갔다야. 근데 요거는 요런 식으로는 표현이 힘들잖아요. 그죠? 왜? 여기서 이거를 하고 거기서 또 A를 하고 그럼 요것도 이렇게는 만들 수가 있겠다. 처음이 A의 여집합에서 시작을 해버리면 되겠다. 이렇게. 요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럼 이게 뭐니까? U. 그 다음은 뭐야? U랑 A랑 하니까 A 여집합. 한 번 더 A랑 하니까 U. A 여집합. U. A 여집합. 뭔가 리듬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A가 홀수개인 경우와 짝수개인 경우를 한번 나눠보면 이렇게 가능하죠. A가 홀수개면 하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전체 집합 되시는 거고 짝수개 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A의 여집합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겠다. 자, 다음 넘어가 봅시다. 5번. 저 5번. 요거 많이 나오는데 A, B 두 개씩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두 개씩 한 쌍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A 연산 B에다가 연산 A를 하잖아요. 그럼 누가 나와? B가 나와. 왜? A, B 이렇게 돼요. 이건 정돼 있는 거야. 이거 연산 법칙이지. 다 어떻게 우리가 확인하라고? 벤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하세요. 아시겠어요? 뭐 해줘야 되나? A 연산 B가 저거죠. 저거 A가 뭐야? 저 A 집합이죠. 저거의 합집합은 뭐야? A 합집합 B야. 맞아? 그럼 거기서 교집합은 뭐야? 순수한 A잖아. 그럼 빼면 뭐가 나와? B가 나오지. 이런 거 해줘야 되니? 자, 다음 A 연산 B의 연산 B는 누구야? 생각해봐. A, B B 두 개인데 A가 하나 없지? 여기다 적으면 돼. A 이렇게. 요거는 이런 식으로 외워놔도 괜찮습니다. 대칭 차집합은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다 라고 생각을 했대. 순서 바꿔도 돼. 교환법칙 성립하잖아, 그지? 결합법칙도 성립하잖아. 뭐 이렇게 했대. 네 마음이야. 네 마음. B는 B야. A는 뭐야? 공집합이거든? 공집합이랑 B랑 하면 B가 나오죠. 다 돼.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하시고 알아놓으시면 이제 대칭 차집합의 문제는 물론 성질이 요거 말고도 많이 나오겠죠. 뭐 기억, 니은, 디귿 문제로 되게 많이 나오고 그래요. 다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좀 그래도 자주 나오는
그런 성질들, 우리가 좀 알아 나오면 좋은 성질들을 내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줬다라는 거 정리하시고 넘어갑시다. 자, 드디어 집합의 마지막이죠. 배수집합이야 돼. 배수집합. 배수집합 이름이 왜 배수집합이야? 뭐 배수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라서 배수집합이요. 그럼 뭐도 있겠어? 약수집합도 있겠죠. 하지만 나는 배수집합만 가르쳐 줄 거야. 약수집합은 비슷한 원리로 너네들이 충분히 연구를 해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지금부터 배수집합하면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볼게. A의 K라는 집합은 이제 뭐 X가 원소가 될 수 있겠죠. X는 누구의 배수? K의 배수다. 이런 식으로 한번 정의를 해볼게. 알겠죠? 근데 다시 뭐의 배수야? 자연수 K의 배수입니다. 자연수 K의 배수다. 이런 식으로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 A의 2는 어떻게 돼? A의 2는 자연수 2의 배수니까 2, 4, 6, 8 점점점 이러한 애들이고요. 다음 A의 3는 어떻게 돼? A의 3는 3, 6, 9, 12 점점점 이런 애들이야. 다 무한집합이 나오겠지, 배수니까. A의 4는 어떻게 돼? 4, 8, 12, 16 점점점 이런 애들이 되겠죠. 무수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아니고 확신합니다. 그죠? 이러한 배수집합에 왜 배수집합 왜 배우겠어? 이것도 역시나 많이 나오니까 배우는 거야. 가르쳐 주는 거라고. 성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성질. 자, 성질. 일단 첫 번째. A의 M과 A의 N의 교집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이 집합의 원소들은 뭐야? M의 배수들이야. 그죠? 이 집합의 원소들은 다 뭐야? N의 배수들이거든? 그러면 여기 M의 배수들 서 있고 여기 N의 배수들 다 놔뒀어. 그래 놓고 이제 여기에 말하는 거야. 자, M 배수, 아니, 둘 다 이제 뭐라고 하느냐. 공통인 애들만 오세요.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여기에 공통인 온 애들은 여기에도 있는 놈이고 여기에도 있는 놈이니까 M의 배수이기도 하고 N의 배수이기도 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갖다가 결국에 M과 N에 뭐만 있는 거야? 공배수들만 있는 거죠. 공배수. 그죠? 근데 우리 공배수들을 다 모아놓으면 이거는 뭐라고 말할 수도 있어? 뭐의 배수라고 말할 수도 있어? 이 두 수, M, N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모든 공배수를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래서 요거는 새로운 수인 K로 우리가 표현을 할 건데 이때 K는 뭐라고 부를 수가 있어? M과 N의 무슨 공배수? 최소 공배수 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2번 볼게요. 3번하고 이거하고 조금 이어지긴 하는데 일단 2번 한번 볼게요. 자, 2번. 2번이 조금 이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서 일단 설명을 좀 해볼게. A의 M, 그러니까 상황이 이래요. AM과 A의 N의 합집합을 했는데 누가 나왔다 했어? A의 M이 나왔다 그랬어. 자, 요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요? 요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죠? 둘을 합집합했는데 둘 중에 하나가 나온 거잖아. 그럼 보통 어떤 놈이 나와? 큰 놈이 나오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냐면 A의 N이 어떻게 돼 있다고? A의 M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한다 그랬었어요. 기억나야지. 그치? 그럼 요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A의 N이라는 자식은 내가 한번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아? 배수니까 2N, 3N, 4N 점점점 이런 애들이 A의 N이고 A의 M이라고 하는 자식은 M, 2M, 3M, 4M 뭐 이러한 애들이잖아. 그치? 근데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 AM이 AN을 포함한다 그랬죠. 그럼 그 말은 무슨 소리야? 여기에 있는 원소가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N이 여 어딘가 있다라는 소리잖아, 그지? 이 N도 여 어딘가 있다라는 소리야, 그지? 근데 N이 여기 어딘가에 있으면 이 N은 당연히 여기 어딘가에 있지 않겠어? 맞나? 그쵸? 왜냐면 지금 M, 2M, 3M, 4N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게 N이라고 해보면 거기에다가 2배를 한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 4M이라고 하면 여기 8M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결국에 N이 여기에 뭔가 M에다가 뭔가를 곱한 꼴로 나타난다라는 소리예요. 결국에 N이라는 게 M에다가 뭔가 어떠한 숫자, 뭐 K라고, T라고 할까? T? 여기 T. T는 자연수겠죠. 이런 꼴로 나타난다는 소리거든. 그 말인즉 N이 M의 뭐라고 할 수 있어? 배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때 N은 M의 배수라고 할 수 있고 또 M은 누구의? N의 약수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어요. 오케이. 결국에 무슨 소리야? 배수가 이 약수의 자, 배수의 배수집합이 약수의 배수집합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겠어?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잖아요. A2하고 A4 사이에 포함 관계를 한번 보면 어떻게 포함된다고? 배수의 배수집합이 약수의 배수집합에 이렇게 부분집합이 된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숫자가 약수 배수라면 숫자가 작은 게 더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 성질 한번 볼게요. 세 번째 성질. 자, A의 M과 A의 N이 교집합했을 때 A의 M과 A의 N이 교집합했을 때 만약에 A의 MN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라고? M과 N은 왜? 너네 둘이 교집합을 하면 항상 뭐가 나와야 돼, 여기가? M과 N의 최소 공배수가 나와야 되는 건데 최소 공배수가 둘이 곱한 거라면 MN은 뭐라고 하는 거야? 서로소라고 하는 거죠. 서로소. 최대 공배수가 1인 두 자연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런 성질이 많이 나오니까 이런 거 이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봐라 라는 거고요.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집합은 어느 정도 개념이 거의 다 나갔다고 보시면 돼요. 문제들도 뭐 적당히 어느 정도 풀 수는 있지만 당연히 개념 공부하고 문제를 못 푸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문제풀이 강의도 보고 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알겠지?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접근하는지 뭐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마무리합시다. 안녕.